11주차 1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11장에서 우리가 DMAIC라는 5단계 프로세스를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거기 마지막 단계가 이제 관리 단계인데요. 그 관리 단계에서 하는 건 뭐냐면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모니터링하는 그 단계거든요. 그 모니터링이 이용되는 도구가 이제 관리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관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통계 지식이 약간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전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약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는 통계적 프로세스 관리에 이용되는 이제 도구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도구가 모두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계적 프로세스 관리 이 분야에서 선구자라면 슈와르트를 들 수 있겠습니다. 슈와르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제조 공정은 자연적인 변동을 생성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변동이 발생할 때에 품질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변동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 내부적으로. 그런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변동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비정상적인 변동이 발생할 때 이게 이제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슈아르트가 한 게 뭐냐면 이제 그 통계학 이걸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 자연적인 변동 이거를 이제 측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비자연적인 변동, 비정상적인 변동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을 탐지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변동, 이런 비자연적인 변동 이런 게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를 탐지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도라는 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런 관리와 변동 제거를 통해서 고객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적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프로세스 관리 영어로는 이제 Statistical Process Control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SP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결국 뭐냐? 변화를 탐지하기 위하여 통계적 도구와 기법을 이용하여 생산 프로세스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생산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비스도 해당됩니다. 자,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프로세스를 가져야 되는데 이때 SPC가 프로세스의 변화를 탐지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준다는 거고요. 그러면 SPC에서 뭘 하는 거냐? 프로세스로부터 샘플을 뽑아 측정을 하고 차트에 그 측정치를 기록해서 저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여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SPC는 통계적 도구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철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SPC도 이게 4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생산 프로세스를 이제 측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변동이 있다면은 변동을 제거해서 프로세스 일관성을 확보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프로세스를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고, 네 번째는 프로세스를 최대한 고객이 원하는 목표치에 가깝도록 개선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지속적인 개선이 여기도 배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C는 통계학을 생산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용하고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탐지할 수 있고
불량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전에 변화에 대한 이유를 추적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SPC는 제조 프로세스에만 이용되는 게 아니고 사무실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무실 환경에서는 오류를 감축할 수 있고 데이터 입력, 송장 처리, 주문 처리, 구매 요청 등과 같은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C는 결국은 이제 통계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세스에 이제 변동 탐지하는 데 이용이 되는데 이 SPC가 이제 전통적인 품질 관리랑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전통적인 품질 관리에서는 제품이 생산된 후에 검사를 해서 고객의 사용에 적합한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그 목적이라면 SPC는 생산하기 전에 문제를 탐지하기 위하여 생산 프로세스의 성과를 통계적 도구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어떤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동이 자연적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를 알아내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연적인지 아닌지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결국 이제 통계 기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뭐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경이 13.5mm인 구멍을 뚫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사실 정확하게 13.5라는 수치를 얻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근데 만약에 13.5가 아니라면 그게 자연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측정을 통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통계적인 기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통계적인 기법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측정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 분포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분포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SPC 도구에 이용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는 굉장히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그 중에서 7가지 중에서 이제 관리도 부분이 약간 좀 통계적인 지식이 약간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구는 이제 파레토도라는 건데요. 이게 역시 이제 파레토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파레토가 얘기한 그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그 막대 그래프인데 그 순서를요. 그러니까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누적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선 그래프로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빈도가 높은 것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불량 원인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은 뭐 어떤 원인이 가장 중요한지 발생 빈도가 높은지 그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유용한 거는 뭐냐면 누적 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첫 번째 원인하고 두 번째 원인을 합치니까 전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구나 이런 것들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이제 파레토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인과 결과도예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한번 봤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어, 찾아 들어가는데 유용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어 있다 그랬죠. 원인과 결과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시카와 다이아그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선뼈 다이아그램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생선뼈처럼 생겼죠. 그래서 생선뼈 다이아그램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점검표라는 건데요. 체크시트 영어로는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표에다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는 거죠. 뭐 굉장히 다양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이렇게 딱히 뭐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카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단순하게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막대 그래프.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래프죠. 근데 여기 이제 단지 이 upper specification limit하고 lower specification limit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서 쓸 수도 있죠. 규격 상한 하한이요. 근데 다섯 번째가 이제 산포도입니다. 산포도라는 건 이제 두 변수의 그죠? 좌표를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찍어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점을 찍게 되는데 이걸 보면은 뭐 추세랄지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관계인지 음의 관계인지 아니면 뭐 올라가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흐름도입니다. 플로우 차트. 이건 이제 프로세스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화살표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뭐 이와 같은 모양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관리도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관리도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가 이제 중심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관리 상한 upper control limit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가 관리 하한 lower control limit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긋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을 뽑아가지고 측정치를 이제 얻게 되죠. 그 측정치를 이렇게 점을 찍게 돼요. 점을 찍게 되면 그 점들이 관리 상한하고 관리 하한 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상으로는 이제 관리 상한 밖으로 나간 점이 하나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쭉 이런 걸 해보면,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지금 어느 상태인지 프로세스가 그죠? 그런 용도로 이용되는 게 이제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관리도 공부하기 전에 SPC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 장점은 프로세스의 개선을 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수익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죠. 그 이유는 품질이 향상되고 낭비가 감축되고 생산성 향상, 프로세스 효율 향상, 고객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단점이라면은 이제 통계학에 대한 이해가 좀 요구된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도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상한하고 하한 사이에 점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가운데가 이제 센터 라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점들이 센터 라인에 머무는 것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자연적인 변동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관리 상한하고 하한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점들이요. 그 점들이라는 게 결국 측정치들 아닙니까? 그래서 측정치들이 그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으면은 그 자연적인 변동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점들이 이제 바깥으로 관리 상한이나 하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건 이제 비정상적인 변동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리도를 이용하는 절차를 보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일정 간격으로 샘플을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거는 이제 관리도에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원인을 찾아 고치게 됩니다. 이 관리도가 유용한 이유는요. 첫 번째, 프로세스의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탐지가 가능하여 불량품이 대량으로 발생하기 전에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 두 번째, 관리도는 프로세스의 능력을 결정하는 필요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데 이용된다.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관리도 배우고 나서 프로세스 능력 개선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 번째, 프로세스의 변동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리도가 유용하다는 겁니다. 관리도의 원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도가 이제 변동 탐지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도가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뒤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비정상적인 변동을 탐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변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원인으로 인한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자연적인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변동은 프로세스 자체에 내재된 변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프로세스가 변하지 않으면 이러한 변동도 변하지 않게 되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재된 변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은 시스템 자체, 프로세스 운영 방식, 프로세스 관리 방식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특수 원인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 말한 그 프로세스에 내재된 변동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변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계, 특정 생산 교대조, 특정 운영자, 특정 원자재 배치 등과 같이 특정한 것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C 프로세스를 이제 그 적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변동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C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그 변동이 일반적인 원인 변동인지 아니면 특수 원인 변동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본격적으로 관리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까 그 그림에서 봤듯이 중앙에 센터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상한 UCL이라는 게 있고 관리 하한 LCL이라는 게 있죠. 그걸 그리려면 우리가 통계적인 걸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통계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샘플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평균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범위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샘플은 모집단에서 이제 뽑는 거죠, 우리가. 평균은 우리가 산술 평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측정을 하면 그거는 이제 다 더해가지고 그 숫자로 나눈 거, 그게 이제 평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범위는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값입니다. 영어로는 range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도에서 중요한 게 이제 표준 편차예요. 우리가 그 시그마라는 걸 쓴다 그랬죠. 그래서 표준 편차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분산이라는 걸 계산을 하잖아요.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을 기준으로 해갖고 자료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계산을 한 거죠. 그 분산을 루트로 씌우게 되면 이제 표준 편차 값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그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각 측정치가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뭐 그래서 그걸 계산한 방법은 뭐냐면 자료들이 있으면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하죠. 그 다음에 각 측정치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제곱을 시켜요. 그죠? 제곱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측정치에서 평균 뺀 값이 플러스일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리 개념을 이용하게 해서 그거를 이제 제곱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제곱을 시키죠. 그래서 그 제곱시킨 거를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산이에요. 근데 이 그것들이 평균을 구할 때 나눌 때요. 그 자료의 수만큼 나누는 게 아니라 이를 뺀 걸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얻는 값이 이제 분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 거리 제곱이죠, 그죠? 근데 평균 거리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그게 루트로 씌우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표준 편차 값이 되겠습니다. 그 표준 편차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사이의 그 면적이 한 69%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평균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사이의 면적이 한 95% 정도 되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사이의 면적은 한 99%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SPC 관리도에 보면은 이제 관리 상한하고 관리 하한이라는 게 있죠. 관리 상한이라는 거는 평균에다가 3시그마를 더한 값이고요. 관리 하한은 평균에서 3시그마를 뺀 값입니다. 근데 이제 관리 상한하고 관리 하한을 이렇게 결정하는 건 뭐냐면 프로세스의 변동이 있는 건 이제 당연한데 그 프로세스가 안정적이라면 변동이 요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내에는 있을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도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의 종류는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요.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속성 데이터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치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수치 데이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측정하는 거 있죠. 이 길이를 잰다든지 뭐 무게를 잰다든지 이렇게 수치로 측정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속성 데이터는 그에 비해서 존재 여부 혹은 yes, no 형태의 데이터, 그러니까 불량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 속성 데이터라고 합니다.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래서 수치 데이터의 경우에 이용되는 수치 데이터의 경우에 이용되는 이제 관리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X바 차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R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X바는 이제 평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R 차트의 R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바 차트는 평균을 의미하기 때문에 샘플 뽑아가지고 이제 측정치를 얻잖아요. 그럼 측정치의 평균을 계산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 차트는 이제 샘플 뽑아서 측정치 얻으면 그 측정치 가장 큰 값하고 작은 값을 빼면 그게 범위가 되죠. 그 범위를 이렇게 차트에다 찍는 거예요. 속성 데이터의 경우에 이용하는 관리도의 경우에는 P 차트라는 것도 있고 MP 차트, U 차트, C 차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 P 차트 이런 것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치 데이터 관리도 작성하는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샘플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샘플 뽑을 때 한번 뽑을 때 뭐 하나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뽑죠, 그죠? 그래서 한 회당 한번 뽑을 때마다 샘플을 한 5개를 뽑는다고 합시다. 5개씩 20회 샘플을 뽑는다고 합시다. 물론 이제 그 뽑는 시간 간격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5개 뽑고 뭐 1시간 뒤에 또 뭐 5개 뽑는다든지 그 시간 간격은 그 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만들고자 하는 관리도에 적합한 통계치를 계산한다. 우리 이제 여기 지금 엑스바 관리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바 차트의 경우에는 매회 추출된 샘플 5개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측정치를 얻은 다음에 5개 샘플 5개 뽑아갖고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평균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 3, 단계 2에서 산출한 평균들의 평균과 편차를 구한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지금 20회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X바가 20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뽑을 때마다 X바가 계산되니까. 그래서 그 X바들의 평균하고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평균은 X 더블바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되면 단계 4에서는 이제 관리 한계를 계산하는데요. 관리 한계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관리 상한의 경우에는 그 x 더블 바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평균의 표준 편차. 그죠? 그러니까 그 단계 3에서 구한 표준 편차 있죠? 그거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 중심선은 물론 x 더블 바가 그게 중심선이 되고 관리 하는 x 더블 바에서 빼야 되겠죠. 3 곱하기 평균 표준 편차를 빼야 되겠죠. 그죠? 이 관리도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제
3 곱하기 평균의 표준편차 이렇게 뭐 표준편차 계산하고 이런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지 않고 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평균의 표준편차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관리도표에 보면 A2라는 값이 있어요. A2라는 값에다가 그 다음에 R 바를 곱해가지고 그 값을 대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R 바라는 거는 이제 R은 계산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범위. 그거의 범위들의 평균이 R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이 뭐 표준 편차 구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왜 엑셀이나 뭐 이런 거 쓰면 뭐 금방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단계 5에서는 이제 중심선하고 UCL, LCL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단계 2에서 그 우리가 계산한 그 X 바들 있죠? X 바들을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12-8이 이제 그 관리도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관리도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차트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평균 대신에 그러니까 범위를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 차트의 경우 중심선은 이제 R 바고요. R들의 그 평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 상황은 알바 플러스 3 곱하기 R의 표준편차. 관리 하는 알바에서 3 곱하기 R의 표준편차를 뺀 거, 그렇게 되겠죠? 그거 대신에 또 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도표 아까 있었잖아요. 거기에 D4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D4 곱하기 알바.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관리 하는 D3 곱하기 알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그 관리 도표 있지 않았습니까? D3, D4. 근데 이제 관리도 작성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선 구하고 그 다음에 관리 상한, 관리 하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점 찍으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도가 작성되면은 그거를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적인 변동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점을 찍었을 때 관리 상한하고 관리 하한 내의 점들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찍힐 수도 있고 아래쪽에 찍힐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관리 한계를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연적인 변동의 경우에는 샘플 뽑을 때마다 얻는 우리가 X 바랄지 R이랄지 이런 것들이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비록 관리 한계선 안에 있더라도 어떤 패턴이 발견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작위라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점이 위쪽에 있을 확률이 0.5, 아래쪽에 있을 확률이 0.5가 되죠. 물론 관리 한계선 안에 있더라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계속 중심선 위쪽에만 점이 계속 찍힌다 그러면은 연속적으로요. 그거는 굉장히 확률이 낮지 않겠습니까? 그 만약에 세 개의 점이 연속적으로 위쪽에 찍힌다 그러면 확률이 0.5, 0.5, 0.5인데 0.5의 3승 아닙니까?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점이 뭐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혹은 내려가는 형태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오르락내리락 이게 뭐 일정한 그 간격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패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죠. 무작위로 점들이 막 찍혔다면 그거는 이제 자연적인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사람마다 좀 보는 방식이 틀리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되겠죠. 프로세스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중심선 기준으로 7개 점이 연속적으로 한쪽에 위치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알아봐야 된다는 거고요. 6개의 점이 연속적으로 서서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14개의 점이 연속적으로 위아래로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 이외에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패턴 같은 게 발생하면 발견되면 그런 경우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뭐 7개, 6개, 14개 뭐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너무 구애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패턴이 뭐가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제 관리도의 경우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관리 한계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그거 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한계선을 긋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점들이 중심선 근처에 모여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점들이 예를 들면 뭐 플러스 3 시그마, 마이너스 3 시그마 그 근처의 점들이 찍히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중심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런 선을 그어서 점들이 어디 찍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개의 점 중에서 2개가 연속적으로 구역 A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그 사이에 있는 경우죠. 이 경우는 아무래도 그 3 시그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관리한 게 가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한번 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5개의 점 중에서 4개가 연속적으로 구역 B나 그 밖에 있는 경우, 구역 B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하고 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거나 아니면 그 밖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5개의 점이 연속적으로 구역 C에 있는 경우. 15개의 점이 구역 C라면은 이게 이제 중심선하고 중심선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1 시그마 사이에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점들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관리 상한하고 한의 근처에 있어도 문제지만 점들이 너무 중심선에 몰려 있어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어떤 패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 관리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관리도 그리는 건 똑같은데 단지 이 경우에는 이제 수치가 아니죠,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yes, no랄지 있느냐 없느냐랄지 뭐 불량이냐 아니냐랄지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얻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차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샘플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 1회당 샘플 크기를 뭐 100개를 해가지고 20회 샘플을 하는 걸로 합시다. 단계 2는 매해 추출된 샘플 100개 중에서 이 경우에 뭐 불량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알아본다고 합시다. 우리가 여기 관심 있는 게 이제 P 관리도기 때문에 불량률 관리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량품 수를 파악하고 불량률을 계산하고요. 단계 2에서 산출한 불량률의 평균을 구하고 불량률이 이제 20개가 있지 않습니까? 20회 샘플을 뽑으니까 그죠? 그럼 그 불량률들의 평균을 구하죠. 그걸 P바라 그럽시다. 그러면 P바가 이제 중심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상한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P바에다가 3 곱하기 표준편차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 표준편차는 n분의 P바 곱하기 1-P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하고 관리 상황, 관리 하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 2에서 얻은 불량률 20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타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패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그 패턴을 살펴보고 나서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걸 수정을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특수 원인 변동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점들이 관리선 안에 있고 그다음에 무작위로 이렇게 찍히게 되면은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변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정 패턴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리 한계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특수한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 원인을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이제 찾게 되면은 이런 단계를 좀 밟는 게 좋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와 피해를 즉각 고친다. 2단계에서는 진정한 원인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처방으로 고치고요. 장기적인 처방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도구가 딸렸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처방은 부품을 교체하는 거고 장기적인 처방은 부품이 덜 딸도록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이 이제 해당되겠죠. 두 번째 변동의 원인을 찾는다. 일단 생산 프로세스에 관한 사람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상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요.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작업자들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꾸 비난하게 되면 다음에 협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신중한 기록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문제 혹은 유사한 문제가 미래에 발생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변동에 대한 특수 원인을 확인한 후에 장기적인 해결책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특수 원인이 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제거해야 되고요. 만약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프로세스의 공식적인 일부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일반 원인 변동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건 프로세스에 내재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재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물론 뭐 지금 문제는 없지만 프로세스 자체가 더 개선될 여지는 있죠. 그죠? 예. 뭐 우리가 쭉 얘기해온 게 지속적인 개선 아닙니까? 아무래도 변동이 있다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찾기 이용되는 뭐 방법들 이런 것들이 여기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특수 원인이 발견돼 가지고 수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관리도 자체가 이제 그 관리 한계선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때 원인이 수정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관리 한계선 밖에 이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어, 알아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빼야 되겠죠, 그죠? 그때 기록을.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관리도를 그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관리도의 큰 장점입니다. 이게 관리 한계선 자체가 이게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이제 수정도 되고 이게 다시 계산도 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런 게 하나의 장점이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